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으면 사람이 완성되고 또 딴지를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이 완성될 것 같네요. 오늘도 딴지 한번 제대로 걸어볼게요. 박단지 그리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딱 이거 주제를 하나 놓고 이야기를 좀 주고받아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 뭡니까? 요즘 알게 모르게요. 네. 조금씩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뭐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 행진에 다시 근접하는 것이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네. 화장품 주식 올해도 달릴 수 있을지 이거 한번 따져보면 좋겠네요. 이 중국 소비 관련주로 해서 화장품 쪽을 엮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중국 소비주는 사실은 요즘 카지노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네. 여행주, 호텔주, 음식료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굳이 왜 화장품인지 그거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네, 사실 저도 중국에 자주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중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던 차에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증권사 한 곳에서 아예 갔다 왔어요. 그래서 NH 투자증권이 12월 달에 직접 가서 설문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요. 네. 질문 내용도 우리나라에서 와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소비한 물건들 중에 만족도가 높은 걸 조사했더니요. 네. 1위가 단연코 화장품이 나왔고요. 어허. 두 번째로 높은 것이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음식료 그런 네.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주식이 이미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피자 네.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세 번째가 가정용품이나 가전들이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딱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더라? 품질이더라. 네. 역시 화장품이 지금 대세인 건 분명합니다. 품질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중국에서 한국 네. 분유도 잘 팔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피자도 잘 팔린다. 그래서 관련주 가구 이런 거 있는데 아직도 화장품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는지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네. 큰 흐름에서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중국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 이제 홍콩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네. 과거 우리들의 삶을 좀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도시화되고 있고요. 또 서비스업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다. 옛날 한국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역사적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 더 쉽게 네. 이해하실 텐데요. 작년 기준으로요, 중국의 1인당 GDP가 7,500달러니까 8,00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데요. 이게 멀지 않아서 10,000달러 시대에 가는데요. 그럼 같은 시기가 어느 정도랑 비교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기준을 보면 한 네. 1990년대 초반, 네. 그리고 일본을 보면 1970년대인데요. 그 당시에 10,000달러를 진접하고 넘어가면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여행 쪽만 보더라도 여행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요.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 중에서 연간 해외 가신 분이 한 1,500만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13억, 14억 인구 중에 1억 명밖에 안 되는데요. 네. 중국 정부 예측이 몇 년 안에 3억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인의 소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서 많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현실이 되겠죠. 뭔가 중국에서는 인구 규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점차 제품들에 대한 고급화 추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네. 화장품을 사라. 화장품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설명드리는 거죠. 네. 네, 화면 한번 준비됐는데요. 네. 이게 보면 2012년 기준을 보면요. 1인당 화장품 소비 규모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하기 전에 우리 박민희 앵커는 네. 화장품 몇 개나 쓰세요? 저는 이 정도 메이크업이 완성되려면요. 네. 수분크림에 로션, 스킨에 아이라인에 아이브로우에서 한 총 8개 개수로는 그 네. 정도 써야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실례지만 네. 금액은 1년에 그러면 제가 딱 보면 200~300만 원 쓰는 거 여자거든요, 지금요. 아니에요. 네. 한 많이 써봐야 1년에 한 70에서 80만 원? 우리 그것도 많은데. 시청자분들 바로 화면 좀 저희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 사우스 코리아 한국 있죠. 평균입니다. 평균이 168달러 정도 연간 소비가 나오는데요. 중국은 지금 20달러 정도밖에 소비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 보이는 거가 중국은 이미 미국 그리고 일본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만큼의 규모를 보이는 것이 바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화장품 시장 앞으로 어느 정도 커진다? 지금 우리나라 비교까지 올라가면 네. 6배에서 10배까지도 커질 수 있는 게 바로 중국 화장품 근데 시장의 중국 규모가 되겠죠. 진짜 정말 모두의 인구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화장하는 사람 인구 수가 별로 많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네. 앞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6배에서 그렇게 보면 12배까지 늘어나니까 앞서 얘기 나왔던 이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화장품 주식을 지금보다 훨씬 화장품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럼 앞으로 화장품이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 네. 쪽은 제가 찬성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도 사실 미국계나 유럽계 화장품이 많아요. 로레알이나 랑콤 등이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걸 제치고 국내가 간다라는 건 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시장 초기에는요, 예를 들어 미국 브랜드나 특히 프랑스, 유럽 브랜드의 인기가 컸었거든요. 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진 것의 한 기본은 아시아, 동양인에는 아시아 화장품에 화장품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방 화장품에 대해 먹힌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박민영 앵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서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에요? 아시안이죠. 동양인이죠. 그러니까 동양인에 맞는 화장품, 우리 예전에 일본계 그 브랜드, 시세이드 이런 거 할 때 네네. 보면 동양인에 맞는 화장품 이런 거를 많이 광고했거든요. 똑같다는 거죠. 처음에는, 초기에는 해외 브랜드, 서양 브랜드가 더 세지만 갈수록 동양 브랜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중국 브랜드도 커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아인의 피부에 맞기 때문에 또 한국 브랜드가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 이야기 주셨어요. 그럼요. 솔직히 생각하면 중국 내에서 우리가 중국 내에서 브랜드, 중국 자체 브랜드가 더 인기를 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식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장기적으로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이 중국에서 커지겠죠. 생기고 더 커지기 네. 때문에요. 주식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중국에 상하이 자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주가 많이 잘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겠고요. 우리나라 보면 LG 생활건강 이런 쪽이에요. 모든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련된 거. 샴푸부터 화장품 다 하는데 아직까지 중국 사람 애널리스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중저가 품질? 중저의 품질이기 때문에 고급이랑은 아직까지는 화장품에 수준차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이 상하이 자와 같은 그 중국 내에서도 이 독보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한국계 좀 더 품질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좋아요. 그럼 아모레퍼시픽 주가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또 액면 분할 얘기 나오면서 기대감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리고 가격은 또 좀 비쌉니까? 솔직히 사기 투자자들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가격이 비싸다는 건 인상하죠. 250만 원 되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액면 분할해서 5분의 1로 줄었다 하면 바로 50만 원 내려가는 것이고요. 10분의 1 하면 이거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부담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됐건 코스맥스가 됐건 한국분화 같은 화장품 주식이 작년의 영광 올해 다시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은 그 중저가 브랜드에서는 어떤 걸 추천해 주실 거예요? 중저가 브랜드보다는 약간의 개념이 다른데요. 네. 그것은 화장품을 제조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요. 그렇게 보신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맥스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또 하나 이제 보면 ETF 상품 중에 중국 소비자에 관련된 ETF가 미국에도 있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금과 관련해서 금 ETF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또 화장품 쪽에서 품질이나 수요 부분에서 꾸준한 관심이 이어갈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또 조금 더 낮게 원하신다면 이 중국 소비주 관련한 ETF 쪽에 관심 가져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도 딱 이거 시간 알차게 한번 꾸려봤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